힐앤 리더. 오늘은요, 사시사철 경치도 좋고 먹거리도 많고 또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도시 사람들이 즐거이 나들이도 할 수 있는 강화 군민을 섬기고 계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군수님, 안덕수 군수님 뵙고 말씀 나눌게요.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연말에 바쁘신데 스케줄 빼시느라고 어떻게 고생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뭐 이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에 뭐 강화군 연말 맞고요. 2008년 맞아서 준비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마무리되는 것도 있으실 거고 맞으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시지는 않으세요? 예, 벌써 제가 강화 군수로 취임한 지가 1년 반이 됐어요. 제가 군수로 출마한다고 나섰을 때 저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네. 외롭게 다니면서 제가 강화를 한번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경제군수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군민들이 저를 밀어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밀어줬어요. 왜 그랬냐? 강화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역사의 구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나 최근에 해방 이후에 강화가 15만까지 인구가 살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취임할 당시 6만 5천이에요. 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것도 매년 줄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장이 있던 공장도 문 닫고 또 인근 지역에서 거기 상업이 발전해가지고 인근 지역에서 물건을 사러 왔는데 이제는 밖으로 살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절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침체된 원인은 남북 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서쪽에 고립된 지역이에요. 더 이상 어디로 뻗을 데가 없고 그래서 김포 반도를 지나서 오는데 김포가 또 묘한 데입니다. 김포가 바로 서울하고 바로 접경을 하고 있는 데가 김포인데 김포가 계획 개발이 되지 않고 난개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는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가 공장들이 한 10,000개 이상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차장 같이 되죠. 그 도로를 거쳐야 들어오는 데가 바로 강화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또 그렇죠. 엎치고 예. 강화 가는 것이 대전 가는 것보다 더 시간 걸린다. 강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시간 걸려서 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시청에서 강화까지 45km. 45km가 조금 안 되죠. 서울 제가 목동에 근무를 하니까 목동에서 강화도 갔는데 1시간이면 진짜 딱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깝네 그러고 저는 갔는데. 그렇죠. 근데 만일에 그 도로가 막히지 않고 쫙 빠진다고 생각하면 얼마 걸리겠어요? 그럼요. 30분 이내 거리죠. 너무 좋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화 군민들의 바람이 우리도 이제 다시 옛날에 영광을 찾고 싶다. 우리 이제 인천광역시 강화 아닙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인천에는 현감이 있었고 강화는 유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유수는 정이품, 차관급에 해당하는 거고 거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군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인천보다 훨씬 더 급이 높은 그렇죠.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천은 내려갑니다. 강화에서 인천 내려가는 곳이고 서울은 올라가고 서울 올라갔더래서 인천 내려갔더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인천이 지금 270만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화는 6만 5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일만 그렇죠. 남았고요. 쭉 발전해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군수가 되겠다 그랬더니 저를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제 강화군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잘 사는 곳으로 만들 거냐. 근데 강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잘 아시는 대로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 이 자연, 또 역사의 문화유산들. 고인돌 하면 그렇죠. 바로 강화도에. 네. 그렇죠. 그러한 풍광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뭐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과 또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상당히 빨리 간 하루에 이제
1년 반이 상당히 빨리 갔다.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말씀하시면서도 막 눈이 반짝하시는 게 되게 흥미있게 또 열정적으로 이제 일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되는데, 사실 생각하면 강화군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농사도 짓고 수도권이 가깝고 하니까 뭐 행사를 기획해도 풍부했을 것 같거든요. 지나왔던 행사들이. 꽤 많았겠죠. 예. 그 행사가 많죠. 우선 보면은 그 진달래가 뭐 우리 행사를 안 해도 그 고려산 자락에 참 아주 빨간 물을 들인 진달래 축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강화도에. 그렇죠. 축제로 했고 또 제가 와서는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지 올 봄에는 그냥 그 진달래 동산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차 안내, 주차 안내 그리고 또 우리 그 강화 군민들이 생산한 그 봄에 나오는 봄나물들 또 봄 농산물들 팔 수 있는 장소 조금 마련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그 제가 아까 시장이 침체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시장에 가서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달래 축제 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만 같으면 괜찮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진달래 동산에도 가서 즐겼지만 또 강화에 와서 강화 시장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도 많이 들렀고 행사가 그 지역의 그런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우젓 도움이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큰 것이 이제 우리가 10월 되면은 우리 강화 군민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이제 강화 군민의 날하고 체육대회가 있어요. 올해는 각 그 읍면별로 그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상과 그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아주 멋진 퍼레이드를 했고요. 우리 강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고인돌, 고인돌 광장에서 우리가 고인돌 축제를 했습니다. 올해는 고인돌을 광장을 새로 정비해가지고 아주 넓은 광장에서 아주 새로운 그런 느낌이 나는 아주 시원한 그리고 우리 강화군민과 우리 수도권 인구들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새우젓 축제예요. 강화가 본래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새우젓의 한 70%를 강화에서 생산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강화가 새우젓 공급 기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다른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됐고 또 새우젓도 수입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화 새우젓의 비중이 줄었는데 올해 새우젓 축제에는 뭐 그 새우젓 축제장의 축제 기간 동안엔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새우젓 생산량도 예년보다 아주 많이 잡혀가지고 옛날에 그 정도의 분포 아마 전국 금년도 새우젓 생산량의 60, 70%를 강화해서 잡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새우젓이 맛있으면 뭐 모든 요리가 맛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다 맛있잖아요. 요 황해가 이제 짜지가 않습니다, 물이. 거기서 나는 새우젓 맛을 최고의 맛으로 치죠. 그 외에 축제가 이제 사찰에서 하는 축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연꽃 축제라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판각했던 그 선원사 거기서 그 연꽃을 키웁니다. 그 연꽃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하고 있고요. 또 전등사 아시죠?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사찰이죠. 늘 소풍 가는 곳이 전등사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단군께서 천재를 지내신 곳이 만이산이고 단군의 세 아들이 성을 쌓은 것이 이제 삼낭성이다. 삼낭성이 바로 전등사를 둘러싸고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삼낭성 축제 그것이 이제 전등사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축제인데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특색 있는 강화의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뭐 꽃, 새우, 다 쭈꾸미 봄에 또 쭈꾸미 축제하면 제가 찾아가려고 한번 갔다가 너무 쭈꾸미 맛에 반했었거든요. 강화도에서. 봄에 강화도 쭈꾸미를 아시는 거 보니까 강화를 아시네요. 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쭈꾸미가 올해도 많이 잡혔죠. 아주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물에다 데쳐가지고 네. 초장 딱 그렇죠. 꼬리 잘라 먹고 그다음에
그 동그란 머리는 더 삶아서 먹고. 올봄에도 기대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진달래보고 쭈꾸미 먹으면 봄에는 뭐 강화도가 최고더라고요. 뭐 밴댕이라든지 네. 게, 또 게라든지.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막 밝혀지는데요. 이러면 체육행사, 뭐 강화 특산물 이런 게 우수하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몰랐는데 우리 고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런 어떤 자부심들이 막 생겨서 달라진 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짚어주시네. 제가 강화에서 태어났고 강화에서 자랐잖아요. 그래도 강화 군수를 하면서 우리 강화군을 재발견합니다. 정말 대단한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 하나, 그러니까 5,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강화군이 친인간적이었다. 사람하고 친화적인 곳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문명이 그래요. 발전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고인돌부터 계속해서 살았으니까. 시작이 되잖아요. 그 역사 현장들이 다 보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성보라든지 옛날 전적지 같은 데는 앞으로 그 문화 행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라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화군의 장기 비전은 문화 관광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 시간이 걸리니까 단시간 내에는 뭐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하나 해나가면 지금은 강화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휙 스쳐가는 나들이 관광으로 해가지고 강화 군민들은 사실 관광객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와서 그냥 먼지나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그 관광객들이 와서 강화에서 머물고 또 먹고 쉬고 또 뭐 자고 여기서 살고 싶어라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보니까 강화 오신 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관광 요소들이 그만큼 그분들이 돈 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강화 군민들이 관광이 우리의 수익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 연관해서 벌이시는 것도 뭐 리조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조력 발전소도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다 얘기해도 될까요? 경제적으로 우선 너무 얘기할 게 리조트 많더라고요. 얘기를 하셔서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스키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오면 스키할 수 있는 예. 건가요 이제? 그래서 뭐 빠르면 내년 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골프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한 4군데 정도 되고 그중에서 제일 빠른 곳은 거기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 영상단지라고 추진하다가 잘 안 된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문화단지로 해서 거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역사를 잘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강화 역사박물관 지금 역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좀 협소하고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고인돌 광장 근처에다 지금 짓고 있고요. 그 옆에다가 이제 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옆에 또 자연사박물관. 네. 이 옛날부터 이 지구에 살아온 그 여러 동물 선조들의 유적이라든지 뭐 이런. 주로 이제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이제 그 동물이나 식물,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인간과 같이 생활해온 그 역사의 추적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흥미있는. 그렇죠. 거기에 아울러서 요즘 곤충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곤충 박람회 하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네. 정말. 강화에도 곤충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시키고 이 자연사박물관하고 연계해가지고 도시에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이 군뱅이 가져가서 그걸로다가 무슨 군뱅이요? 군뱅이? 예. 사슴벌레가 애벌레를 애벌레. 땅속에 이렇게 있는 하얀색 그거. 그렇죠. 네, 한번 키워봤던 것 같아요. 꿈틀꿈틀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고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강화가 북쪽하고 사실은 제일 가까워요. 근데 그동안 군사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걸 관광 명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와서 그동안 추진하다가 군협이 안 되던 걸 제가 군협의를 해가지고
제적봉 전망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면 완공이 돼서 준공을 할 건데 바로 거기서는 북한의 그 생활상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민가가 보이나요? 뭐 이렇게? 민가도 보이고 거기서 그 앞에 바다라는 게 2km도 안 되고 그 넘어가 바로 북한과 가깝다는 지역적인 특성이 장점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여기가 좀 높고 북한 지역이 좀 낮으니까 아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실향민들. 실향민들은 그 언제 준공이 되냐 한번 가보고 싶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 있고. 실향민 아닌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강화 이 관광 레저와 관련해서는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강화에서 나오는 온천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모도라고 보문사로 배 많이 타고 알려진 들어가는, 것이죠. 예. 옛날에 유경수 여사께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던 그 보문사에 있는 절인데 절이 유명한데 거기가 삼산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는 온천이 온도가 한 70도 정도 되고 그게 심층수라고 얘기 들어보셨나 몰라요. 바다 500m 아래에서 나오는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닷물인가요? 바다. 네, 근데 그 온천이 바닷물이에요. 근데 그 바닷물이 거기에 있는 용암에 의해서 데펴졌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선 피부가 돼서 겨울이면은 이 근질근질한 느낌이 있어요. 저도 각질이 일어나는데 오늘 화장을 그래, 잘 받았나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도 되나요? 전 목욕을 하고 그걸 타올에 묻혀가지고 몸에다가 떠다 놓고서 그걸로다가 이제 집에다 그걸 떠서 갖다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통에다 담아놨죠. 그리고 그걸 몸에다 쫙 묻히고 그 말리면 근질근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군수님 피부에 비교를. 근데 네네. 정말 제가 그 물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세수하고 비누로 얼굴을 닦아도 그 때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을 그것도 식물성 비누, 예를 들어 오이 비누라든지 무슨 이제 그런 식물성 비누로다가 묻히면 바로 손바닥에서부터 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각질이 벗는 거다 난 그렇게 보는데 그걸로 다 세수를 하면 아마 한 3번은 해야죠. 왜냐면 때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딱 뺏기고 거울을 보면 내 피부도 이렇게 아름다운 피부구나. 그런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예. 왜냐면 이 각질 벗겨내는데도 돈이 엄청 들거든요. 필링 이래가지고 피부샵에서 받으려면요. 근데 온천에 가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꼭 가겠습니다. 체험을 하시고 네. 지금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성모도요? 네. 다만 이제 거기가 지금 개발이 안 됐어요. 네. 온천수의 양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이 거기를 개발을 3만 평, 10만 평 2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종합 테라피 센터를 거기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바로 그 옆에 지금 골프장 내가 착공한 다린 게 바로 거기고 그리고 거기 산에는 또 이제 휴양림 수목원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아주 수목원을 거기 와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개발해 주세요. 그리고 조력발전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 조력발전소는 이제 강화 본도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성모도, 삼산면, 그리고 교동면이라고 교동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도가 삼산 사이에 조그만 섬이 있어요. 서검이라고. 그리고 교동에서 또 이제 본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방조제 같이 쫙 막는데 그냥 막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통수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수간만의 차이가 거기가 한 10m 거의 돼요. 그러니까 밀었을 때 높이하고 나갔을 때의 높이 평균 한 9m 이렇게 보는데 밀어올 때 문을 열어놓으면은 밖이나 아니나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쓸 때 그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밖에는 물이 쓸었는데 안에는 물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차가 생기죠. 네. 바깥하고 안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떨어뜨리면서 전기가 발생되고 그렇죠. 에너지가 그걸 뭔가. 에너지화 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건데 그건 청정 에너지죠. 우리가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뭐 석유라든지 이런 걸 때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탄소가 생기지 않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특별한 비용 없이 바닷물에 두르고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발전소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우선 어민들한테는 뭐 확실히 그 어장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건 보상을 하면 되는데 우리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까지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지금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이 해상공원이 되는 겁니다. 내수면이. 그 해상공원을 둘러싼 주변이 그죠, 관광지로다가 개발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강화 발전에 친환경적인 발전을 시키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강화도에 주목해야겠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뭐 여성 피부에도 너무 좋은 온천 얘기하셨지만 또 강화도 오늘 군수님 뵌 게 이 강화 약숙 효능 연구 보고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연관이 돼서 제가 뵙게 됐는데 강화에 또 약숙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예, 그 강화는 이제 섬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약숙이나 강화 인삼이나 강화 포도나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는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강화의 토질이 게르마늄이라든지 이런 그 미량 원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건 해무나 해풍 이런 거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일조량이 전국에서 제일 깁니다. 강화가. 포도도 보면은 그 짠 토양에서 있어야 맛있는 것처럼 확실히 이게 바다와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포도가 네. 보통 이제 캠벌인데요. 그게 보통 포도가 그걸 브릭스라 그러는데 14브릭스 정도 나오거든요. 당도가. 네. 근데 강화권은 17, 18브릭스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우리 만이산 첨성단에서 그 경북 그 전국 체전할 때 그 체육계 임원들이 와서 성화를 체험해 가면서 바로 그 시기가 그 포도 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식사할 때 제가 포도를 맛을 보게 해드렸더니 세상에 이런 포도도 있느냐. 그리고 저건 헤어졌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차 사가지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포도 달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지금 포도 얘기로 나갔는데 그래 강화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농산물들이 전부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 농산물이 나옵니다. 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약숙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지만 약숙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이 포도나 배와 같은 과일, 배도 아주 당도가 커요, 높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좀 토마토, 뭐 딸기, 뭐 수박 이런 것도 지금 재배하는데 없는 게 없네요. 네. 안 맛있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다릅니다. 강화에서 오이가 출하되면 인천 경매장에서 강화 오이가 있는 한은 다른 오이는 안 팔리네요. 강화 오이가 다 팔려야. 그러니까 강화 오이는 그냥 씹어 먹어서 아작아작하고 과일같이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당도 때문에 맛이 있으니까. 서울까지 올라오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화 오이를 못 먹은 거 아닌가 모르. 너무 맛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뭐 현지에서 또 많이 팔고. 그 강화 약숙도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고 또 그 강화 약숙은 사자발 쑥이라는 이제 쑥인데요. 네. 서울에서도 그거 녹즙처럼 사자발쑥즙 해서 먹던데. 네. 예, 사자발쑥 그 엑기스가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여성들한테 좋아요. 그래서 그 쑥을 그 우리가 5월 단오 때 비워가지고 그걸로 다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엑기스 그 소주에 타서 먹으면은 이제 그 솔깃 술 들고 난 후에 그 숙취 문제 이런 거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다음날 말짱하고. 예.
제 경우는 이제 술을 하루 정도는 잘 먹어요. 근데 이틀, 3일 계속 먹으면 이 위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틀, 3일씩 계속 드세요? 그래서 연말에 모임이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 몸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술을 먹는 걸 막아주는 거죠.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뭐 이제 변이 나쁘고 그러니까. 근데 강화에 와서 약속을 계속 먹으면서 그 조절작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위와 장에 아주 특효가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 유파피린, 자세오시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물질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모든 쑥이 있느냐? 뭐 연구 결과 발표에서 나오겠지만 전국에 있는 쑥 지천에 널린 게 쑥이니까요. 조사를 해봤는데요. 다른 쑥에는 그게 없는 것도 있고 있어도 아주 소량이 들어있고요. 강화는 그런 양이 함유량이 다른 쑥에 비해서 100배, 200배가 들어있습니다. 10배, 20배 아니고 100배, 200배로만.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선 그렇게 위에 좋고요. 또 간에 좋습니다, 이게. 간에도. 그 다음에 당뇨. 당뇨 있는 분들. 네, 당뇨에도 좋고. 고지혈증. 네? 또 이 비만을 막아주는 거. 이런 물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은 분이 벌써 막 생각이 나요. 지금 이거. 현대인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유스러운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들면 그 문제에 상당히 완화하거나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러니까 어떠세요? 한번 완전 좋죠. 특히 연말에 사실은 이게 본의 아니게 약속이 연일 있잖아요. 사람 만나면 또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음주 쪽이랑 또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지금 다 막 아니 강화쑥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군수님 너무 부럽습니다. 정치도 좋고 먹거리도 좋으시고 건강에도 좋고 피부도 좋으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화가 대단한 곳이라는 거를 강화 군수를 하면서 발견하고 내가 이 강화를 내 고향 강화, 그쵸? 고향이시잖아요. 내 고향 강화를 어떻게 참 서스테이너블한 어머나 네. 그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경제적으로 활력을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장 그리면 이제 강화 국민들도 다 알아요. 강화에 들어오는 공장은 우선 물 오염만 시켜야 되고 공기 오염만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소음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 효과가 커야 된다. 그런 공장들을 유치를 한 30개 정도 했어요. 제가 와서 제가 맨 처음에 강화에 공장을 유치한다니까 강화에도 공장이 됩니까? 그랬는데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우리 강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잖아요. 근데 금년에 처음으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늘어난 기록을 했습니다.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와. 그러니까 강화 자체로 보면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연간 한 250명 내지 300명이 많아요. 노인분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그런데도 한 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많이 늘었다는 것보다 우선 줄든 것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늘었다. 증가세로 반전됐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유지해 나가면서 친환경적인 그 강화의 미래를 열어가느냐.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에는 내가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뭐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데 우리 강화의 앞으로의 비전을 그 강화 종합발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가 몇 년이시죠, 지금 군수님 임기? 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오래 2년 반 했으니까 네네. 아직 2년 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강화를 발전시켜 나갈 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강화를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경관 조례를 만들어서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지 못하게끔 아주
딱 그 제도를 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점을 둬가지고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쑥 말씀하시다가 하도 자랑거리 또 많으니까 이것저것 말씀 더 해주셔서 더 지금 유익한데요. 약쑥의 효능이 일단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하거나 이거를 뭐 산업화할 수 있도록 알아보시는 데에만도 사실 엄청난 에너지와 이 모험심과 뭐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우리 강화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 이제 그 박사도 계시고 또 이 농업의 전문가들이 우리 농업의 현장 지도와 또 새로운 품목 개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상당히 체계적인 노력을 잘 해줘가지고 이렇게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이제 약속을 제품화하고 일상에서 좀 늘 즐겨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았는데 안 필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지금 CJ 같은 대기업에서 그걸 상품화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약속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저희가 기다리고도 보면 아주 반갑게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유, 저도 좀 관심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새로운 강화의 발견이 오늘 되는 것 같습니다. 무자년 새해가 이제 뭐 내일 모레 코앞에 닥쳤는데 또 바쁘게 움직이실 거죠? 예.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강화군을 위한 계획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우선 이제 제가 군정을 하면서 보니까 군민들이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좀 바라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군민이 뭔가 좀 답답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강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행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품질과 그 속도를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상회 이런 게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모여서 뭐 협의하라니까 그런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말을 시키고 말씀하는 걸 메모해 와서 그 전달해 드리는 그런 그러니까 아주 친절한 서비스인데요. 네, 가슴에 담고 있는 걸 다 쏟아내시게 하고 그 답을 드리는. 녹음하셔도 되겠네요, 녹음. 녹음을 해도 되고 뭐 쥐어좀만 메모를 해도 되고. 네. 그런 거기다가 좀 최대 역점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의 비전을 만들어서 같이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혼자의 꿈은 그건 단순한 꿈이지만 모두가 꿈을 공유할 때 그거는 현실로다가 변해간다. 그런 강화를 만들어.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꿈을 갖고 계실 텐데 이제 2008년에 함께 꿔서 꼭 우리의 미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민들도 아마 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에 대해서 새로 깨닫게 되는 많은 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새해에는 우리 강화가 더 활기 있는 그리고 힘찬 경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한 해로다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강화 군민들이 정말 주인 대우를 받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군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하신 말씀들은 전부 메모해다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민들 뵈서 말씀을 해보면 결국 세 가지 유형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는 당장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해 주시는 게 있고요. 또 해야 될 일인데 당장은 못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사실상 어려운 여러 세 가지인데요. 그런 이유와 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렇게 해서 강화군민이 궁금한 걸 다 해결해가는 그런 한 해로 만들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강화군민 여러분과 제가 같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장기 비전, 강화 발전 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보고 드리고 또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시켜 가지고 아주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가 장기적으로 계속 잘 발전해 가려면 여기저기 난개발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강화 경관 조례를 만들어서 그 강화 경관을 보호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강화읍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강화의 중심지면서도 1000년 이상의 고도인데 경제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심 재개발하고 달라가지고 뭐 아파트를 지어놔도 바로 분양되는 게 아닌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일본의 전문가들한테도 저희가 상의를 했고 또 동양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에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강화읍의 재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창조 사업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강화읍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결국은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행정 교육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 거고요. 또 그거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옥림리에다가 30만 평의 친환경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한 7,000명 정도를 고용함으로써 강화읍에 활기를 놓는 그런 활기 주머니가 되게끔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그 강화는 이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농수 축산업이 소득을 올리는 산업이 되도록 우리 최대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2008년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하실 수 있으실 만큼의 에너지가 제가 정말 느껴집니다. 그럼요. 열정이요. 그럼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강화군에 700명의 공무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강화에는 여러 단체장들 또 지도자들이 인재가 많은 강화. 이장단 뭐 지도자 분야 여기서 다 참여해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서 끌고 밀고 나가면 네네. 뭐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뭐 느껴집니다 정말. 아 참. 군수님 늘 건강하시고 임기 기간 중에 그 함께 꾸는 꿈 꼭 아주 현실화 딱 시켜서 기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강화에서 정말 살고 싶다. 그리고 살고 계신 분은 나 너무 자랑스럽다. 진짜 이런 강화 쭉 계속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열심히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예. 군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강화 군수님과 함께한 피플앤 리더 안덕수 강화 군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